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 영상을 이렇게 또 켰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오늘은 살짝 지금 몸이 살짝 안 좋아요. 왜냐면은,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한국을 가는데, 오늘 백신 3차를 맞았어요. 근데 안 맞을까 하다가, 뭐, 나라마다 2차 맞는 게 괜찮은지 3차 맞는 게 괜찮은지 헷갈려가지고, 그냥 뭐 안전빵으로, 그냥 뭐 맞았어요, 오늘. 오늘 뭐 약간 이상하지, 뭐 처음 같이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자주간, 자, 오늘 영상의 주제는, 한국 분들이 이제 제 카톡이나 이제 가끔 이제 문의를 와요. 근데, 그 문의 내용 중에서 가장 많이 그 문의를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좀 시리즈로 만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혹시 영상을 보시고 또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댓글이나 네이버 카페 있죠? 영상 밑에 보시면 그 링크가 있어요. 그 네이버 카페에서 문의를 주셔도 그 중에 가장 많은 문의가 있는 것들 중에 하나 해서 이제 또 궁금한 점을 제가 경험치를 바탕으로 해서 영상을 또 만들 예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쪽 남미 여행을 가고 싶은데 이쪽 치안이 불안해서 주저주저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의외로.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대부분 하는 얘기가 뭐냐? 파블로 에스코바르, 그 마약왕, 그 얘기를 계속 하세요. 그러면서 뭐, 이 길거리에 막 시체가 너불리고 막 총소리가 막 사방에 날리고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저도 이제 처음에 남미 올 때 굉장히 겁을 많이 먹었어요. 왜냐면 내가 남미를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 그때 저는 이제 뭐 옛날 영상에도 있다시피 이제 처음에 과테말라로 왔었어요. 근데 과테말라 오기 전에 이제 당시에는 뭐 지금과 다르게 교회도 열심히 다루고 성령이 충만했거든요. 그래서 세례도 받고 무서워서 세례도 받고 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돼요. 실제로 보면은 제가 20년 넘게 살았지만 저는 뭐 운이 좋아서 그런지 한 번도 이렇게 당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러면 남미가 치안이 좋다는 얘기냐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으면은 안 좋아요. 그건 맞아요. 근데 이제 안 좋다는 의미가 뭐 길거리 나가면 바로 뭐 강도당하고 길거리 나가면 뭐 바로 총 맞고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어디서 얘기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어디서 사망률이 10만 분의 1로 따지나요? 그러면 10만 분의 1이나 10만 분의 2나, 그럼 2배잖아요. 그러면 10만 분의 3이라 그러면 3배잖아요. 10만 명 중에 또 5명이 사망한다. 그러면 5배잖아요. 근데 10만 명 중에 1명이나 10만 명에 5명이나 확률상으로 그렇게 당할 상황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왜냐면은 대부분 여기 그 남미의 사망률이 높은 건 맞아요. 그 사망률이라고 그러나요? 뭐라 그러죠? 범죄로 이렇게 죽는 거. 그런 거 높은 거는 맞는데 거의 대부분이 다 지들 조폭끼리 보복하는 그런 곡에 다 잡히기 때문에 훨씬 높은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러면 안 위험하냐? 위험해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위험한 게 뭐냐면 길거리에서 이제 강도 당하는 경우는 조심을 해야 돼요. 특히 이제 핸드폰이나 뭐 현금 같은 경우 이렇게 막말로 이렇게 흉기 같은 거 들이대고 강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도, 본인이 이제 그런 거리를 안 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이 없거나 어두컴컴한 길들을 갈 경우는 그럴 확률이 아무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낮에, 이제 여기 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낮에 이렇게 길거리에 이렇게 다니면은 핸드폰 보고 다니는 애들 쎄고, 버스 안에서 보는 애들 쎄어요.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사실 저도 이제 여기 오신 분들 중에 핸드폰 소매치기 당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케이스는 없다고 할 수 없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오시는 분들한테 핸드폰 싸구려 가져오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요. 왜냐면은 일단 외국인이잖아요. 일단 외국인이니까 딱 눈에 띄고 또 한국인이라 그러면 일단 한국인이 아니고 아시아 사람이라 하더라도 여기 아시아 사람이 있어봤자 한국 사람 아니면 중국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 약간 있고. 그러면 어차피 지들보다 잘 살거든. 그러면은, 어차피 자기들보다 좋은 핸드폰 가지고 댕기고, 어차피 자기들보다 현금 더 많이 가지고 댕겨요. 그러니까 당연히 타겟이지. 그리고 딱 눈에 띄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여기 오시는 분한테 이제 핸드폰 같은 경우는 싸구려 가져오시라 라는 얘기를 이제 꼭 해드려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치안이 위험한 거지, 여기서 이렇게 막 뭐라 그래야 되죠? 길거리에서 총 맞고 막 그런 경우는 물론 있기는 있겠죠. 있긴 있겠는데 굉장히 드물어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 제가 이제 그 과테말라 살 때는, 과테말라 같은 경우는 한국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거기 중미잖아요.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에 모여 있는데 거기 봉제가 많아서 한국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과테말라 같은 경우 특히 한 2만 명 정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지금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한국 사람이 타겟이 된 건 맞아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이 돈 많이 가지고 다니지, 핸드폰 좋은 거 많이 가지고 다니지. 그러니까 제가 있던 당시가 한 15년 이상 됐죠. 그 과테말라 계신 분들은 알 거예요. 거기 한국 식당이 다 털렸어요. 한 번씩은 다 털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식당이 이중문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열고 들어가서 이 뭐죠? 그 CCTV를 보고 그 다음에 다시 문을 열어주고 이쪽 잠기고 처음 들어온 문은 이중문을 만든 식당들이 몇 군데가 있었어요. 그럴 정도로 거기는 그런 경우는 좀 특이한 케이스고, 또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중미가 치안이 더 안 좋아요. 치안이 그쪽에 그 마라라고 조폭들도 많고 또 치안도 더 남미보다는 더 안 좋아요. 그리고 뭐 아까 얘기했다시피 한국 사람이 이렇게 타겟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중미 같은 경우는 한국 사람도 많았고 한국 식당도 되게 많아요. 지금도 많아요. 한 열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다 털렸을 때 제가 직접 경험한 건 아니지만 들은 얘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식당을 이제 떼간도로 들어왔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다 핸드폰 뺐고 지갑을 뺏었겠지. 그런데 이제 한국 사람 한 명이 지갑을 뺏었는데 돈이 조금밖에 없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우스갯소리로 걔 더 맞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속된 말로 하면 머나게 맞았대요. 왜 너 한국인인데 한창 안 들고 다니냐고. 나중에 그럴 정도로 한국 사람은 현금을 많이 가지고 다닌다라고 그런 인식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거고. 근데 이제 막상 여기 여행 오신 분들 보면은 물론 핸드폰 이렇게 강도 당하고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여기 오신 분들 중에 그런 분도 있었고 실제로. 그런데 대부분의 케이스가 본인 실수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본인 실수라는 게 뭐냐면은 가지 말라는 곳에 갔었고, 제가 가지 말라고 한 장소가 있었어요. 그 어두컴컴한 그 우범 지역 거기를 간 거예요. 그런 케이스가 있었고, 또 하나는 시장 바글바글한데 거기서 이제 영상 찍다가, 그분도 유튜버를 하셨던 분이에요. 이거 찍다가 그 옆에 주머니, 캥거루 주머니를 열고 탁 채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글쎄 뭐 모르겠어요. 그분은 잠갔다 그러는데 캥거루 그분 주머니 이렇게 옆에 이렇게 자크 이렇게 된 데 보면은 자크를 열고 핸드폰을 빼간다? 그 참 시간상으로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런 케이스. 대부분 그런 케이스예요. 그냥 생으로 당한 경우도 있긴 있어요. 예전에 한번 에어비앤비를 얻었는데 약간 어두침침한데 집을 얻으셔가지고 이렇게 당한 경우는 있었고, 근데 대부분의 경우가 이제 본인 실수한 경우가 많아요. 저도 사실은 이제 강도는 아니지만은 소매치기 당한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아직 그건 내가 영상을 못 만들었는데, 그것도 사실은 제 실수가, 제 부주의가 한 7, 80%는 제 부주의였다고 보면 돼요. 그거는. 제가 나중에 영상으로 다시 올릴게요. 그거는. 자세한 얘기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남미 여행을 올 때 치안에 대해서 불안한 거는 맞지만은 그렇게 생각만큼 그런 건 아니다. 그리고 본인이 와서 이쪽 좀 우범 지역이나 어두컴컴한 사람 없는 데를 안 가면은 그럴 확률은 뭐 그렇게 많지 않다. 거의 없다. 없다라고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거의 없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소매치기 당한 경우는 소매치기는 복골 복이라고 봐야 돼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 또 하나 또 팁을 드리자면, 이제 오시기 전에 이제 그런 우범 지역들은 좀 미리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범 지역이라고 해서 낮에 못 다니는 건 아니에요. 낮에는 다닐 수는 있는데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죠. 안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우범 지역 갈 일이 또 뭐 없잖아요. 그런데 외국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대해서 이제 여행을 오시려고 하다가 주저주저 하시는 분들이 몇몇 분이 있었길래
제가 오늘 영상을 만들어 본 건데, 본인이 그런 데를 안 가고 본인이 조심하면은 그 확률적으로 그거는 예를 들어서 한국도 또라이들 많잖아요. 한국도 뭐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막 묻지마 폭행 뭐 아니면 뭐 성추행범 그런 것도 있잖아. 그런 거 확률 뭐 모르겠어요. 뭐 재수가 없는 확률이겠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재수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그 대낮에 만약에 그랬으면 소매치기는 뭐 그건 복골복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대해서 불안해하실 필요까지는 없고, 그래서 이제 정 불안하신 분들은 사실은 제가 추천해주고 싶은 거는 일단 지인이 있으면 제일 좋고, 지인이 없을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그래도 한 며칠 정도만 있다가 그리고 분위기 파악되면은 뭐 저한테 뭐 이런저런 얘기도 듣고 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분위기 파악될 거 아니에요? 뭐 그 이후에 뭐 호텔을 얻으시든 뭐 계속 계시든 그때 결정하시는 게 조금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해요. 그래서 뭐 그거는 본인 결정이니까. 근데 자지간 그 치안에 대해서는 이쪽 콜롬비아나 남미가 한국에 비해서는 안 좋은 건 맞지만은 그게 그렇게 막 불안해가지고 막 여기 여행을 못 올 정도, 그 정도는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본인 조심만 좀 하시면 되니까 그거를 좀 주의하시고, 제가 이 말씀 드리고서 영상을 찍었으니까, 자, 영상을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제가 저한테 질문하신 분들이 있어요. 몇 개가 뭐 거기서 뭐를 하는 게 좋겠느냐, 뭐 아니면 또 뭐 여자를 만나려면 어떻게 만나야 되느냐, 그리고 또 뭐 언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질문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제가 또 그 주제에 맞춰서 제가 하나하나 영상을 또 만들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 예정으로 돼 있고, 그리고 또 다른 거 궁금하신 게 있으면 또 댓글이나 아까 얘기한 그 네이버 카페로 해서 주세요. 그러면 제가 정리해서 또 제가 영상을 만들 만한 주제가 되면은 또 그것도 만들 예정으로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자,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뵐게요. 자, 안녕히 계십시오.